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체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선 오늘 정상적인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세운 대학가는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대학 정원 대규모 미달 사태로 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대학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충북권 당협위원장들은 새 도당 위원장에 정우택 전 의원을 단독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진천군의 한 닭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13명 추가로 발생해 이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가 16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인데 이렇게 외국인 확진이 빠르게 늘면서 방역당국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체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닭 가공 공장입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국적의 50대 직원 1명이 확진된 후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포함한 직원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진천군은 공장 근로자 6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실내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수검사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확진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심야 모임을 집중 단속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전수 검사도 선제적으로. 최근 한 달간 충북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30%가량이 외국인이고 국적도 20여 개 나라로 매우 다양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통한 접촉과 공장 내 합숙 생활, 밀집, 밀폐, 밀접의 작업 환경으로 감염이 확산된 겁니다. 실제 확진이 잇따른 진천의 닭 가공 공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휴게실 손잡이와 정수기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확진이 빠르게 확산하자 도 방역당국은 도내 2,500여 곳의 사업장 12,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체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검사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과제입니다. 단속하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진단검사 받으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잘 밖으로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를 해줘야만. 방역당국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감염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산발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선 오늘 정상적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대학가에선 새학기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부모님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올해 첫 학교에 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까지 거친 뒤에야 교실에 들어왔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학교 온 게 좋아요. 학교 와서 친구들 만나서 좋아요. 코로나 탓에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도 서로 이제 마스크 쓰고 잘 생활해서 조금 학교를 잘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고 걱정은 되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입학식은 방송을 통해 진행하고 학급별로 입학증서를 나눠주는 작은 행사로 치러졌는데 입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학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수시로 매일매일 교육을 통해서 또 그 방역의 여러 가지 인력을 통해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에선 90%가 넘는 학교가 전교생 등교에 나섰지만 새 학기에도 당분간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세운 대학가는 한산하기 원했습니다. 전공서적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간혹 눈에 띄었을 뿐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이고 그 사람들도 학교 잘 안 나와서 옛날보다는 좀 그냥 개학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 새 학기를 맞이한 학교들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모습을 보이면서 학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등록률이 70%대로 급락하면서 대학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한 도내 대학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대학들이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극동대는 신입생 261명이 미달돼 70.8%의 등록률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7.8%에서 무려 27%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제천의 세명대 역시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74.2%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25.6%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타격이 생각보다 더 빨리 왔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학생 부족, 인구 부족의 이 심각성이 굉장히 더 빨리 오지 않았나.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대가 71.1%, 대원과학대가 75.6%로 역시 7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0%대에 육박했던 서원대와 청주대 역시 올해는 각각 94%와 98%로 선방했지만 정원을 채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숙사 기피 현상 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런 사태를 사실 처음 만나봐가지고 구성원들이 설마했다가 사실 이번에 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기 틈이 커가지고 스튜던트건 선생님들이 다들 각성을 좀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대학 정원 미달 사태. 존폐, 기로에 놓인 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수백억 원대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이 불기소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업무 대행사와 시공사 등 4개 조직이 불법적인 업무 약정서로 조합원 분양금 65억 원을 공중 분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사직노충 1구역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지검이 1년 넘게 수사를 펼친 끝에 재개발조합 관련자 7명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반면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의 290억 원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배임죄 관련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우리 조합원들 분양금을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배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측을 믿고 따라갔을 뿐 알고 보니 법적인 검토도 없이 체결된 업무 약정서로 분양금 65억 원을 위법하게 편취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에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법적으로 재개발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교묘하게 숨겨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신다고 하면 향후 우리 조합원들이 권리와 재산권을 찾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청주지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소속 의원 탈당, 도당위원장 구석이라는 이단 악재에 급기야 중앙당으로부터 사고도당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충북권 당협위원장들은 난국에 빠진 도당을 이끌 새 위원장에 정우택 전 의원을 단독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악재가 줄을 잇습니다. 지난해 9월 이해충돌 논란 속에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고 12월엔 윤갑근 도당위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됩니다. 중앙당은 지난달 충북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하고 윤 위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굵직한 정치 일정과 현안을 앞두고 리더십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내년 3월엔 대통령 선거, 6월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은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이 같은 난국을 해결할 인물로 정우택 전 의원이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윤갑근 후보에 밀려 텃밭인 상당을 내주고 흥덕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중앙당에 추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8개월여 만에 위원장 복귀입니다. 다만 임기는 윤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까지입니다. 정 전 의원은 임기보다는 도당 재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 7개 의석 중 충주 이종배 의원과 제천 단양 엄태영 의원 등 2명만 남았고 청주 당협위원장도 사실상 절반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정우택 전 의원 재추대 움직임은 국민의힘의 대안부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운천 주공아파트 정비구역 개재 처분이 잘못됐다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1심 재판부가 해제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해제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해제 과정은 법규와 조례, 고시를 따랐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전체 토지주의 과반이 안 되고 추정 분담금만으로 경제성을 낮게 본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정이라며 운천 주공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청과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과 함께 1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유지를 위한 특별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보은군은 유력 후보자 줄석이나 행정자료 제공 행위, 후보자 만남 주선 등을 집중 감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전 국회의원이 한 달째 인천공항철도 사장과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직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당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장인수 전 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막중한 책임을 떠안은 이후삼 인천공항철도 사장이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직책까지 동시에 수행하려 함은 혼란과 분열로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담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 사장과 지역위원장 직책 중 하나를 조속히 택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이,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충북은 0.49% 상승에 그쳐 1% 넘게 오른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청주시 상승률이 0.63%로 가장 높았고 제천이 0.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한돈 인증거리가 있는 청주 서문시장에서 내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삼겹살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3월 3일에 열리는 행사에서는 업소별로 선착순 33명에게 삼겹살 1인분을 3,300원 할인해주는 등의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음성군 근황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 1개 동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7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름보일러 부근에서 화염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